사이다 무비튼. 내 이름은 이수진. 얼마 있으면 20살이 된다. 나는 초등학교 때부터 아빠, 여동생과 셋이서 살았다. 성인식을 목전에 둔 나는 혼자서 지금까지 나와 동생을 키워주신 아빠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어서 정성이 담긴 편지를 쓰기로 했다. 내가 아빠와 살게 되기까지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었다. 다시 돌이켜봐도 만약 그때 아빠가 없었다면 나는 지금 어떤 모습일지 상상이 안 된다.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초등학교 3학년 어느 날, 내가 3학년에 올라가면서 아빠는 지방으로 부임을 받아 떠났고 집에는 엄마와 나, 동생 수정이까지 셋만 남게 됐다. 아빠는 집에서 멀리 떨어진 지방으로 발령이 났기 때문에 좀처럼 집에 오기 힘든 형편이었다. 세상에서 아빠를 제일 좋아했던 나는 한 집에 같이 살며 매일 보던 아빠를 갑자기 볼 수 없게 되자 너무 쓸쓸하고 아빠가 보고 싶어서 매일 밤 울었다. 엄마는 그런 나를 한 번도 위로해주지 않았고 오히려 나한테 온갖 짜증을 부리고 야단치고 항상 화가 난 얼굴이었다. 수정이는 1학년이었는데 동생과 나는 사이가 좋았다. 하지만 엄마는 수정이만 예뻐하고 원래부터 나를 미워했었다. 그래도 아빠가 있을 때는 나한테도 잘해주는 척 했었는데 아빠가 이제 집에 없다 보니 대놓고 나를 동생과 차별했다. 엄마한테 구박을 듣는 게 일상이 돼버린 것이다. 엄마, 아빠 다음에 언제 집에 와?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넌 입만 열면 그놈의 아빠 지치지도 않니? 아, 지겨워. 알았어, 안 할게. 그렇게 아빠가 좋으면 혼자서 아빠한테 가던가. 귀찮게 굴지 말고. 나는 수정이하고 둘이서 살면 더 좋으니까. 엄마는 내가 상처받을 말만 골라서 했고 상처받은 어린 마음을 달랠 수 있는 건 아빠와 전화통화를 하는 거였다. 아빠는 집에 올 수 없는 대신 매일 퇴근 후에 전화를 걸어왔고 언제나 나와 동생 안부를 걱정했다. 아빠한테 전화 왔다. 아빠다. 내가 전화를 받으려고 하면 엄마는 항상 작은 목소리로 너 아빠한테 쓸데없는 소리 하면 알지? 라며 겁을 줬다. 그리고 옆에 서서 내가 아빠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에 아빠한테 엄마와의 일을 얘기할 틈이 없었다. 또 내가 아빠한테 전화를 걸고 싶다고 하면 엄마가 버럭 화를 냈기 때문에 아빠한테 전화가 걸려오기 전까지는 아빠 목소리를 듣고 싶어도 꼭 참아야 했다. 엄마는 직장에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함부로 전화기에 손을 못 대게 철저하게 감시할 수 있었고 나는 내 마음대로 전화도 못하게 하는 엄마가 원망스러웠고 엄마 눈치를 보며 사는 게 힘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엄마가 나 때문에 몹시 화가 나는 일이 생겼다. 학교에서 돌아오니 엄마가 낮잠을 자고 있었다. 나는 배가 고파서 냉장고 문을 열었고 슈크림이 3개 있길래 한 개를 꺼내서 먹었다. 그런데 낮잠에서 깬 엄마가 오더니 얼굴이 벌개지면서 나한테 소리를 질렀다. 그거 수정이랑 내가 먹으려고 산 거야. 누가 너더러 먹으라고 했어? 3개 있어서 한 개는 내 건 줄 알았어. 3개면 누가 너더러 먹어도 된대? 저 맛있는 걸 네가 왜 먹어? 함부로 먹었으니까 벌을 받아야지. 너 오늘 저녁 굶어. 엄마. 그 일을 핑계로 엄마는 나한테 먹을 걸 주지 않았다. 아침밥도 저녁밥도 나는 그저 멍하니 엄마와 동생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고만 있어야 했다. 학교에서 먹는 급식으로 허기진 배를 채운다는 건 견디기 힘든 일이었지만 그것마저 먹지 못한다면 더 끔찍했을 거다. 가장 견디기 힘든 건 학교가 쉬는 날이었다. 학교에 가지 않으면 급식을 먹을 수 없고 그렇게 되면 나는 꼬박 이틀을 아무것도 먹지 못하기 때문에 힘이 없어서 쓰러질 지경이 되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방에서 다음날 준비물을 챙기고 있었는데 동생이 엄마 몰래 먹을 걸 갖고 내 방으로 왔다. 언니, 이거 먹어. 이거 저녁에 먹었던 고로케잖아. 엄마 몰래 가지고 온 거야. 빨리 먹어. 고마워, 수정아. 수정이가 가져온 고로케를 입안에 넣고 오물거리고 있을 때 엄마가 방으로 들어왔다. 나는 엄마한테 들키지 않으려고 얼른 입안에 있던 고로케를 삼켰지만 엄마 눈을 속일 수는 없었다. 너 입 주변에 고로케 찌꺼기가 붙어있는 것 같다.
우리 수정이 천사 같기도 하지. 이런 언니도 언니라고 몰래 저녁 반찬을 숨겨서 갖다 줬어요. 엄마, 언니도 밥 먹게 해줘. 수정이가 울면서 그렇게 말하자 엄마는 다정하게 동생을 감싸 안았다. 그리고 다음 순간 나를 바닥에 밀치더니 사정없이 때리기 시작했다. 너 때문에 우리 착한 수정이가 거짓말하는 버릇이 생기면 너 어떻게 책임질래? 수정이가 나 몰래 그렇게 빼돌린 건 다 네 잘못이야. 엄마, 잘못했어요. 넌 이 집에서 아무 쓸모없는 인간이야. 당장 안 보이는 대로 꺼져. 엄마는 화를 내며 사정없이 소리를 지른 후 동생을 데리고 나가더니 방에서 방문을 잠그고 나를 가뒀다. 그 뒤로는 동생도 나를 도울 엄두를 내지 못했다. 나는 여전히 집에서 아무것도 먹지 못했고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른 채 견디고 있었다. 하지만 나라고 완전히 포기한 건 아니었다. 나는 호시탐탐 엄마한테 들키지 않고 아빠한테 전화를 걸 찬스를 노리고 있었다. 그리고 드디어 고대하던 찬스를 얻게 된 순간이 찾아왔다. 어느 월요일 오후, 저학년 참관 수업 때문에 오전 수업만 있는 날이라 불행히도 급식을 못 먹었고 토, 일, 월 3일을 굶다 보니 걷는 것도 힘들 정도로 어질어질했다. 집에 가자 엄마는 동생 참관 수업을 하러 학교에 가고 없었다. 엄마보다 먼저 집에 온 나는 하늘이 주신 찬스라 여기고 곧바로 아빠한테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아빠가 전화를 받기 전에 엄마가 집으로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고 나는 서둘러 전화기를 내려놓아야 했다. 뒤돌아보니 엄마는 무서운 눈으로 나를 노려보고 있었다. 그리고 매서운 손으로 뺨을 때렸고 고함을 치며 화를 냈다. 함부로 전화에 손대지 말라고 했어, 안 했어? 나 아무 짓도 안 했어. 어디서 거짓말이야? 겁에 질린 나는 잘못했다고 엄마한테 빌었지만 엄마는 나를 사정없이 때리고 밀치고 악마와 다를 바가 없었다. 그리고 울고 있는 나를 질질 끌어서 다시 방에 가뒀다. 저녁이 돼도 방에서 나올 수 없었고 밤이 되자 허기에 지친 나는 의식이 점점 멀어지면서 잠이 왔다. 희미해져가는 의식 속에서도 내일 먹을 급식 생각이 자꾸 떠올랐고 그럴수록 눈물만 나왔다. 그때였다. 한밤중에 갑자기 방문이 열렸다. 문 앞에는 아빠가. 나는 내가 꿈을 꾸고 있는 거라고 생각했다. 아빠? 아빠가 너 데리러 왔어. 아빠! 아빠는 나를 안아준 후 다시 동생 손을 잡고 밖으로 나가자고 했다. 그때 테이블 위에 이혼 서류라고 쓰여있는 종이가 보였다. 엄마는 울면서 나하고 수정이의 짐을 챙기고 있었다. 아빠 손을 잡고 멀리 떨어져 있는 아빠의 근무지로 가기 전에 슈퍼에서 사 먹었던 빵, 그 맛은, 그 달콤함은 아마 평생 잊을 수 없을 거다. 아빠가 사는 곳에 도착한 후 곧바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다. 위장이 약해져 있었지만 다행히 건강상의 이상은 없다고 했다. 하지만 의사가 조금만 늦었어도 영양실조가 될 뻔했다고 하자 그 말을 들은 아빠는 울먹이며 나를 안아줬다. 아빠 얘기를 들어보니 내가 급하게 수화기를 내려놓느라 제대로 놓지 않아서 수화기가 살짝 들려 있었고 엄마가 나를 학대하는 소리가 전화를 타고 선명하게 들렸다고 한다. 아빠는 그 전화를 받자마자 열차에 올라타고 집으로 달려온 거였다. 아빠와 살게 된 첫날 밤, 나와 동생은 그동안 엄마가 했던 일들을 모두 말했다. 우리 얘기를 들은 아빠는 울면서 미안하다고 말했다. 아빠가 정말 미안해. 난 그런 줄도 모르고.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수진이랑 수정이는 이 아빠가 지켜줄 거니까. 아빠의 모습을 보며 울컥해진 나는 마음 놓고 엉엉 울었다. 그날 저녁은 배불리 먹고 따뜻해진 몸으로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잤다. 아빠는 전학수속과 양육수속을 신속하게 처리했고 우리는 새 학교로 전학을 한 후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다. 그리고 아빠는 엄마를 아동학대로 경찰에 신고했다. 다급해진 엄마는 아빠한테 전화를 했는데 여보세요? 무슨 일이야? 당신 이혼하자는 말 취소해줘. 제발. 지금 그것 따질 때가 아닐 텐데. 경찰에 먼저 자수하는 게 좋아. 당신이 수진이한테 한 짓은 평생 용서 못하니까 그렇게 알고. 그래서 내가 잘못했다고 했잖아. 나 결혼하고 내내 전업주부였어. 나더러 이제 와서 어떻게 살라는 거야? 그건 걱정할 거 없어. 곧 경찰이 와서 당신이 어떻게 해야 할지 가르쳐 줄 테니까. 너무해.
아빠는 엄마의 애원을 거절했고 이혼을 강행했다. 또 나와 아빠의 증언을 토대로 엄마는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고 결국 체포되고 말았다. 엄마는 아빠만 따르는 큰딸이 미웠다며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댔다. 그런 게 학대의 이유였다니. 엄마가 아동학대로 체포되자 친척들도 모두 등을 돌렸고 출소한다고 해도 반겨줄 사람은 아무도 없는 신세가 돼버렸다. 엄마한테는 끝까지 미안하다는 말을 듣지 못했고 감옥에서 나한테 편지를 보낸 일도 없었다. 하지만 나도 평생 엄마를 다시 보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엄마와 인연이 정리된 걸로 받아들였다. 나와 동생은 아빠와 살게 되면서 엄마한테 학대받을 일도 몸과 마음이 괴로울 일도 없어지자 다시 건강하고 밝은 예전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성인식을 앞두고 아빠한테 편지를 쓰면서 예전 일들을 돌이켜보니 저절로 눈물이 흘러나왔다. 아픈 일도 겪었지만 그동안 나와 동생을 사랑으로 키워주신 아빠에게 앞으로 효도하는 딸이 되겠다고 다짐해본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